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린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책자입니다.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20년 전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책자는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땅굴하고 54편인데 1강에다가는 제일 먼저 그린벨트 강의는 모두 거두어라. 좀 건방진 내용의 강의 같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해드릴 땐 뭐냐면 저희들 그 2020 토지 총남 모임이 있습니다. 그 토지 총남 모임에 그냥 단돈 10,000원만 들고 오세요라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데 지난번이죠. 지난주 시간에는 화성, 수원, 그 다음에 과천시를 분석을 했고, 그 전주는 이제 그 광명, 안산, 안양, 의왕, 군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특별히 그 안산을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장상지구 결정 고시가 난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분석을 할 때 뭘 분석을 할 거예요? 뭐 어디가 뭐 택지 개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겠어요?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안산시나 강명시를 하다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흥, 광명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소위면서 그린벨트죠. 그래서 그린벨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왕길 저수지 아실 거예요. 왕길 저수지 주변을 갖다 강의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반드시 강의를 해야 돼요. 그 그린벨트 강의를 해드려 놨는데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저가 최고가 아니까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걸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거는 화가 날 정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강의들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 문자들만 올려놓으시지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건방지게 그린벨트 강의는 모두 싹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강의는 싹 거두어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땅 사라고 제가 강의한다고 여러분 땅 사시겠어요? 이런 땅 사지 말란다고 해서 여러분 하시겠어요? 단 한 가지 유튜브에서는 결국은 지식을 얻는 거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갖다 정하는 거는 아니죠. 이 내용의 강의는 뭐냐면 그린벨트 강의할 때 제가 그 총남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바로 총남 모임에서 10,000원짜리 총남 모임에서 요런 내용을 강의를 한 거다라고 그랬는데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 여러분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거기서는 세세한 걸 다 밝혀드릴 수 있어도 여러분한테 밝혀드릴 수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날 강의했던 거에 일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제 뭐 너무 잡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제 황막사가 뭐냐라고 하는데 원래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1999년도, 98년도 IMF가 오죠. 99년도에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33분입니다. 모시고 대한민국 국민에서 최초로 중국에 사막에 나무를 심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돼서 어느 날 이제 중국이 부자 나라가 돼서 제가 지난 2012년서부터는 미얀마에다 학교를 줘주는데 이게 미얀마에다 제가 최근에 짓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좀 자신 놓고 말씀드린 거,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뭐 잘 못된 점도 있고 그러지만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최근에 이제 뭐 매스컴에 나오면 무슨 뭐 정의 연대니 뭐니 뭐 기억 연대니 그러는데 저는 저희가 중국의 신화송신에 2번 보도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부임한 링푸꾸이 대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제일 먼저 오시자마자 공식적으로 면담을 한 것이 접니다. 그게 이제 신화통신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단체가 그 유명한 NGO 단체가 됐는데 저는 NGO라는 말을 쓰기가 싫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는 뭡니까? 봉사는 남의 돈 가지고 해야 돼요? 내 돈 가지고. 당연히 내 돈 가지고 해야 되지. 그 기억연대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20억인가를 걷어가지고 무슨 인건비로 9억이 나가고 할머니들한테 도와준 거는 뭐 7억인가 8억뿐이 안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20년을 넘게 했어도 거의 다 왜냐면 제자들이 잘해요. 거의 다 제 돈이거나 아니면 저 때문에 대박이 터지신 분들이 오늘 제 한 2건 정도 사례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200억 벌고 300억을 번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뭐 많게는 뭐 1,000만 원도 내놓고 적게는 무슨 뭐 10,000원도 내놓고 20,000원도 내놓고 50,000원도 내놓고 그거에다가 제 돈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얀마에다가. 이게 직업 학교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인가 아마 미얀마의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시면 차기 후보로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표민텐 양곤 주지사인데 저거는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지을 때 미얀마에서 땅을 5,300평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에 이 학교를 지어놨는데 금년 6월 달에 개교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1월 28일 날 미얀마를 방문했었는데 이때에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6월 달에 하자 수치 여사께서 국회의장께서 개교식 때 참석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개교하기 전에 미얀마에서 최고의 바로 뭐냐면 코로나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지은 학교. 그런데 여기에다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바로 이 짐돌입니다. 요 며칠 동안 오늘도 사실은 밤에 제가 이 녹화를 하는데 아침에 그 고양시로 해서 양주 창고로 해서 이렇게 돌고 이 짐 정리하고 그랬는데 5톤 트럭 여러분 컨테이너 20피트 있죠? 꽉 채워서 보냅니다. 그래 놓고 샘플로 이 학교 앞에서 바로 뭐냐면 짐을 풀을 거예요. 코로나 그 손세정돼서부터 모두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유한락스니 뭐니 이런 걸 갖다 여기서 풉니다. 그럼 이런 돈 회원들이 우리 회원들 잘 아세요. 회원들이 대부분 돈이에요. 다 거의 다 제 돈입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NGO나 남에게 봉사한다라고 그런 거는 내 돈으로 해야지. 거기서 인건비 빼고 못 빼고. 그래서 저는 NGO라는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아주 안 씁니다. 아주 참 나쁜 용어 중에 하나가 저는 NGO로 보고 있어요. 참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제가 흑막사의 출발 1998년도가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됐고 99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고비 사막까지 가서 나무를 심었고 요거 이제 중국의 신화통신에 보도된 기사 이것 때문에 저희 단체도 비영리 단체 소면서 NGO 단체로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린벨트 현주소 좀 전에 봤죠.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99년도에 출간하려고 출간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자, 이거의 전문가분들, 일반인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리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현지를 가보걸랑요. 그린벨트 내 거주하시는 분이나 중개사님들은 이거 말도 안 되고 쌍용서부터 옵니다. 그게 무슨 저 토지 전문가다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버분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제가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고 정보 보시려면은 흑막사 들으세요. 저희가 그 아까 얘기했던 NGO라고 그러는 그건데 저는 NGO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눔과 배품을 지금으로 20년을 넘게 기업이나 국가에서 돈 1원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전부 순수하게 제 돈과 저희 제자들이 또 저 때문에 돈이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 되신 분들이 돈들을 내놓으셔서 그거 가지고 봉사 이게 어쩌면은 진실한 나눔과 배품의 봉사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현주소 이렇게 보세요.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의 말 그대로 개발하지 말라는데요.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환경보존 국방 그 사실은 국방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자, 1970년도에 우리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6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에 국토위원관리법을 해서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위원관리법,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에요. 그러다가 1968년도에 김신조에서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휴전한 지 15년 만에 대통령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거를 위해서 아예 안 되겠구나. 대도시 주변에는 이때 환경은 아직은 아닙니다. 국방이라 우리는 사회적 순기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1989년도에 그 12월 달에 가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때 쓴 책인데, 자, 과거의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책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인터넷이 발달돼 있었으면 이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래서 99년도에 책을 출간하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는 그린벨트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 책이 과거의 법령 가지고 썼걸랑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20여 권, 그 공인중개사들 교육용 교본까지 하면 한 50권 썼는데, 유일하게 지금 최초로 쓴 책이면서 출간을 못해서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겉표지만 이렇게 해놔놓고 1,000원씩에 사가라고 그런 게 지금 기억납니다. 뭔 얘기냐? 그린벨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뭐냐? 규제가 강하니까 여기서 규제를 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법이 난무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린벨트에서는 누가 최고야?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그 그린벨트 강의 들어보세요. 전부 땅이 해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어천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천역, 화성역이 오면서, 자, 어천역이 뭐냐면 비봉, 매송, 봉담 그리는 매송의 면사무소 앞에요. 근데 매송역 그려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거기가 어천리에다 생겼다고 해서 어천역인데, 어천역에 땅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버가. 그 땅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공공택지로 들어가서 보상받아야 돼. 근데 그린벨트에서 돈 번 사람들이 땅으로 돈 번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강의하는 거 절대 듣지 마세요. 특이한 게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제가 나온 건대 부동산대학원 나왔다고 꼭 크게 아주 예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강의들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강의를 갖다 듣도록 하세요. 뭐냐? 개발하지 말라 우리는 국토정책이에요. 이게 그린벨트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또 볼 것 같으면은, 그린벨트를 다시 한번 보자라 그러면, 자, 요거를 1강에서부터 3강까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관심 있는 분은 1강서부터 3강까지 쭉 보세요. 자, 그린벨트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린벨트의 해제라는 건 뭐냐? 자, 이거를 가지고 또 성남시의 은수미 시장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 이거 참 나 아주 듣고 그냥 반대 소리 했습니다. 하도 어이없어서. 그린벨트는 유튜버 부동산 토지 전문가라고 그러면 시가와 예정용지는 들어봤지만 도시와 용지라는 건 얘기를 못 들어본 분이에요. 절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 가지고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거 강의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뻥꾸러예요.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 해제는 건 도시와 용지예요. 시가와의 도시기본, 자, 공인중개사님들 잘 아시죠? 광역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 일반인들은 모르세요. 무슨 얘기냐? 그 광역계획이라고 그러는 게 그린벨트 개발계획이에요. 광역계획에서는 도시와 용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광역계획에서 해제하는데, 광역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해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성남시 은수미 시장하고 잘 알아야 된다는, 영어를 자세히 모르시죠? 일반 용어로 얘기하면 그린벨트는 무조건 자연녹지죠. 자연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하는데, 원래 그린벨트에서는 이걸 도시와 용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아실 건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2편, 3편에는 이제 실무 강의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린벨트 정리해보자. 처음서부터 그린벨트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토의 97%. 원래가 최초에는 그린벨트가 약 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 옛날엔 95%, 지금은 97%. 왜 그러냐? 그린벨트가 옛날에는, 자, 춘천시도 그린벨트 있었어요. 전주시도 그린벨트 있었어요. 청주시도 그린벨트, 도청 소재지는 다 있었어. 대한민국에 14군데의 그린벨트가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린벨트 위헌 판결, 아까 얘기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법령을 새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책도 출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7군데를 없애줍니다. 도청 소재지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창원시죠. 왜 그러냐? 군사 탱크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7군데만 그린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3%만 그린벨트가 있는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네 그린벨트가 아니. 자 수도권에는 그린벨트가 있어요. 근데 안양시는 사방팔방이 그린벨트예요. 의정부시도 사방팔방이 그린벨트예요. 구리시도 사방팔방이 그린벨트예요. 그 다음에 하남시 요 전부가 뭐냐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그린벨트예요. 이건 왜 그러냐? 의정부시가 앞으로 발전할 때, 안양시가 발전할 때, 그 다음에 광명시가 발전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천시, 아니면은 그 인천시나 아니면은 고양시라든가, 고양시는 일부만 그린벨트예요. 남양주도 일부만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남양주 분석하고 구리시 분석하고는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똑같이 분석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냐면은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태생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 인정. 이거는 1971년서부터 자 7번에 걸쳐서 그린벨트가 1976년까지 제정이 됩니다. 이때까지 어디 했느냐? 지금까지 그린벨트인 게서 그린벨트는 무조건 자연녹지라고 그랬죠.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1차 변심원대가 있어요. 이게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나오면서 그 많이 들어보신 집단 칠학지구라는 거예요. 집단 칠학지구는 지금도 그린벨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2편이나 3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옛날엔 그린벨트였는데 완전히 배심원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김포공항 뒤에 가면 유명한 매운탕집으로 유명한 벌말지구 같은 데 있죠. 그러면 옛날에 그린벨트였어요. 근데 그린벨트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많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 반드시 꼭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 구역이라는 걸 꼭 수립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자 이건 말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고 처음에 전문가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2편, 3편서부터는 실무로 풀어드린다니까요. 자, 요즘은 전문가분들이 좀 틀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복습하면 도시에만 있어요. 농촌 지역엔 그린벨트가 한 평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7권, 수도권,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권이 있어요.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 자연녹지 지역에 반드시 그린벨트는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그랬죠. 집단 칠학지구도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근데 그린벨트 이런 데 같은 데는 지금 얘기하는 그린벨트가 자연녹지 지역이 아닌 1종, 2종 지구단위 계획 또 아니면은 1종, 2종 주거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가분들도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 수두룩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은 절대로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광역계획이에요. 광역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광역계획은 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은 그린벨트법으로,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에 있었다가 지금은 개발제한 그린벨트법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의 해제 등급은, 이게 또 해제 등급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타당성 조사나 이런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김대중 정부 때 수립된 거예요.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영향평가도 5등급,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때 나오는 환경영향평가도 5등급인데 똑같은 거로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완전히 틀린 평가예요.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완벽하게 수립돼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써먹는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제가 가끔 잘 설명을 드립니다. 수원에서 버스가 다니면 시내버스예요. 이 시내버스가 정신이 약간 나가서 성남시를 거쳐서 서울의 시청까지 오면 광역버스라고 그래요. 수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근데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원과 성남과 서울을 포함해서 하면은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광역버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시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은 타당을 갖다 당연히 알죠. 이거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거지 무슨 도시기본계획이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집단 칠학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요거는 남양주에 2004년 9월 6일 날 집단 칠학지구 결정이 되는데 요것이 이제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보이죠? 이게 그린벨트. 이게 지금 남양주 그린벨트. 이것이 남양주 그린벨트의 집단 칠학지구와 이걸 갖다 해제했는데 이때 실시계획 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계획은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관리계획은 지금입니다. 집행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집행할 때 아까 얘기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럼 뭐 정부에서 그걸 한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알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저 일부의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시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 도면의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총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효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요번에 할 때, 자, 우리 제자님들 요 도면 많이 봤죠?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써먹어, 안 써먹어요. 이거 왜냐면 금년은 시효가 작년으로 끝난 거야.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도에 수도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다시 나오게 돼요. 이때 제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가 강의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비록 강의하는 것이 1000건 정도뿐이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 몇십만 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제가 그랬죠. 얼마든지 덤벼보라고. 근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저는 이런 거는 시효가 지나서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한 3만 건 넘어가는 게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에요. 한번 거기에서 박준호 교수 쳐가지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금년도서부터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계획이 나오는데 그걸 다 가르쳐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수도권에 있는 작년까지 이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이게 해제 총량에서 어느 지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이게 도시기본계획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나오는 그린벨트에 흔해 빠진 요 건물 이거 상가예요? 주택이에요? 공장이에요? 창고예요? 이거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 요즘은 유리온실, 예전에는 뭐예요? 요것이 기타 시설물, 그러니까 기타 건축물에 의한 이게 동식물 창고, 그 유명한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예요. 이 건물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처음 오시는 분, 요거 뭐 2, 3억, 5억이요. 그린벨트의 창고가 5억짜리 같으면 맨 끝에 가서 줄 서야 됩니다. 내 창고는 그린벨트에서 한 40억, 그러면 앞줄로 나오세요. 내 창고가 이러한 창고가 그린벨트에서 한 20억 정도는 돼요. 20, 30억 돼요. 그러면 앞 중간 정도의 스세예요. 알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벌써 22년 전에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하는 옛날 자료예요. 600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5억에 낙찰돼요. 이게 언제냐면 2012년도예요. 지금은 20억이 넘어갑니다. 아까 같은 이런 창고 여기 잠깐 가는데 근데 이게 뭘로 나와요? 여기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하면 콩나물 재배사입니다. 알으셨어요?
자, 아까 불법이 가장 많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그린벨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린벨트의 단계별 땅값은 뭐냐면 농지 똑같은 게 이제 광명시에서 경매가 나왔어요. 농지가 얼마나 나왔냐? 평당 162만 원이에요. 근데 집 앞에 저 농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집 옆에 창고가 있어. 이건 360만 원이야. 대지가 얼마예요? 이 대지가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 가려서 그런데 이게 700만 원입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집 앞에 이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택이 있죠. 주택 가격이 700만 원이야. 그럼 바로 집 옆에 있는 창고는 어떻게 하냐? 360만 원이야. 집 앞에 있는 농지는 106. 요즘은 이 농지가 보통 200, 300선 정도 하죠. 주택은 제가 지금 얘기한 1,500만 원 이렇게 정도 나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이 가격에 대해서는 뭐 저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보자고요. 그린벨트의 땅의 해제. 자, 가장 중요한 거.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보통 전문가들이 10명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얘기하면은 10명 중에서 8명은 땅이 풀렸다는데 저는 땅 풀린 거 거의 관심 없어요. 그린벨트에서는 땅이 풀리는 게 있고 몸이 풀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버섯집에서 이건 땅이 풀린 게 아니에요. 몸이 풀린 거예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책을 썼을 때는 그린벨트의 행위 제한이 약 40개 정도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120개입니다. 정부에서 보금자리로 뭐 해먹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알았어. 조금씩 준 게 옛날에 40개에서 지금 120개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땅 가지고 더 대박이 되는 게 아니고 행위 제한 완화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좀 이따 자료 한번 나올 테니 두고 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땅 사라? 참 땅을 사야겠지만 뭘 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그린벨트에 풀리는 건 땅이 풀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몸뚱이가 행위가 풀리는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도면이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린벨트에서 풀어지는 거는 다음번 시간에 이걸 중점적으로 할 테는데 나라가 풀어먹습니다. 이게 국책사업. 옛날에 보금자리 지금으로 얘기한 공공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가 풀어먹으니까 그 다음에 시군이 풀어먹어요. 그 밑에 시군 아니에요. 지방정부. 요게 뭐냐면 양정시, 그 남양주 양정 그 신도시 아시죠?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센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니면 고양시의 대공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게 고양시에서 해먹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먹고 고양시에서 풀어먹고. 그 다음에 마을이 풀어먹어. 이건 뭐냐? 큰 마을이 풀어먹어요. 아마 우리 제자님들은 셋째와 넷째를 제가 한꺼번에 훔쳐서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헷갈려서 요번에 내가 요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가에서 풀어먹어. 지자체에서 풀어먹어. 큰 동네 간단하게 보면 면소재지에서 풀어먹어. 그 다음에 우리 리소재지에서 풀어먹어. 그게 집단 취락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풀어먹어. 내가. 다시 한번 국가에서 풀고 지자체에서 풀고 면소재지에서 풀고 마을에서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풀고 그린벨트에서 땅이 풀리는 건 딱 어떻게 되냐? 5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째 그래가지고 서자를 뺐습니다. 이제 잘 보시고 이거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 몸뚱이가 풀리는 거냐? 음식점, 마을 시설, 생계연, 농산물 창고,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채소, 버섯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요즘은 원예 작물인 유리 온실까지 요것뿐이 해주질 아니하는데 요게 해라 하는데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지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제자가 사실은 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요게 미사지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평으로 가는 이제 그 미사초정 경기장이 있죠. 여기 가평으로 가면 저 고속도로 춘천 가는 고속도로 오른쪽에 미사 아파트에 왼쪽에 가면은 돌아가다 보면 요 위에 장어죄 광연수산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저희 황 박사의 차장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때문에 개업식 그러는데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저희 사무국에 차장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근데 제가 이 뭐 한강현 사장이 얘기를 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천호동에서 음식점을 했는데 제가 찾아가려고 그러면 교수님 오시지 마세요. 하도 누추하다고. 근데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여기 가면 어떡하냐고 찜찜했는데 같이 갔습니다. 가서 저걸 해줬는데 상당히 참 저걸 했는데 지금은 여기 가도 되는데 자 저도 오지 말라고 그러던 그런 음식점을 하다가 이 음식점 10억? 10억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가격은 안 물어봤습니다. 아마 황강현 사장은 30억을 준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팔까요? 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에서 행위 제한 완화예요. 그런데 뭐 그린벨트에 어천역 앞에 땅 사실 거예요? 네? 참 정신 나간 양반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잠깐 그날 왔는데 남양주에 이제 저희 제자 중에서 또 돈 상당히 아마 지금 한 200억은 넘어서 한 300억 됐어요. 공인중개사십니다. 손아무개라고 그러는데 그날 와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마스크 쓴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회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황강현 사장에서 이름도 광현수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그린벨트 어떻게 해서 당신 돈 벌었어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이게 뭐냐면 이게 해제 총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린벨트는 풀어먹을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이미 환경평가 등급에 의해서 4등급 5등급 해제 물량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 결정된 물량이 얼마냐면 532평방킬로미터. 이 중에서 230약 40% 이상을 어떻게 됩니까? 풀었어요. 대충 약 50 그 면적을 갖다 풀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계속 풀어가는데 그럼 풀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시가와 용지로 내정된 내용에서 필요해서 지방정부나 또 아니면 국가에서 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개인이 푸는 것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보통 얘기하는 면소재지 미소재지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 땅을 풀어버리는 거 3편 정도 강의에서는 아마 거의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는데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자고요. 자 그린벨트에서 여러분이 2편 3편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제자들한테 자 푸른색 땅이 있어. 빨간색 땅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검은색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캡처로 찍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붕까지 했는데 시흥시 요게 뭐냐면 장상지구가 요 옆에 있었어요. 장상지구가 여러분 지금 화면이 요걸 제가 저걸 해놨더니 오른편이 이쪽이네. 제 손 나오는 요쪽 지역에 요쪽 정도 지역에 장상지구예요. 장상지구인데 여기가 물왕저수지 주변이에요. 그 물왕저수지 주변인데 시흥시 물왕동 171의 1번지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빨간색 지금 얘기하는 그린벨트예요. 그 다음에 3번 나오죠. 3번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까만 글씨로 나오는데 시흥시 물왕동 77-2번지예요. 요건 까만 그린벨트. 그 다음에 시흥시 산현동 286의 4번지 2번입니다. 요거는 빨간 그린벨트. 그 다음에 시흥시 물왕동 388번지 이거는 뭐냐 파란 그린벨트예요. 이거를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편 시간에 이게 뭔가를 갖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근데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 여러분들 그린벨트 가서 땅 사실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유튜브 박준호 교수의 유튜브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을 투자에 대한 마인드, 또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서 어느 누구한테든지 강의하시거나 또 아니면 물건을 추천하시는 분한테 여러분이 판단 능력을 갖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거 해놔드린 거예요. 어디에 줄 서시렵니까? 바로 되도록이면은 정한 이제 금년도 저희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강의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10,000원씩만 들고 오셔. 5년 동안 내가 강의 할게. 왜냐? 난 노인정에 가서 1,100원짜리 고스톱 치기 싫고 등산 다닐 나이가 아니니까 나한테 오시오.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오셔서 부자 되면 좋은 일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20년 넘게 해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금 얘기하는 토지 전문 유튜버입니다. 다른 분들 자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러세요. 바로 얘기한 대로 박준호 교수 그 TV의 땅바닥 개론인데 여러분들 자료는 황 박사 이게 황사 막는 사 황 박사라고 그리고 이야기만 박 박사지 왜 황 박사입니까? 근데 이건 황 박사인데 황사 막는 사람들 이것이 단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21년 동안 지금 얘기한 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후원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수 우리가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 단체예요. 그래서 보시고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편에는 2부 강의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그린벨트 강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